안녕하세요. 문선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수업 할까요? 궁금하셨죠? 네, 오늘은 이렇게 예쁜 리스라는 원형의 벽걸이형 장식물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무슨 색일까요? 네, 붉은색도 있고 오렌지 계열도 있고. 네, 이거는 오늘 가을 리스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꽃하고 잎하고 드렸는데, 이거는 살아있는 식물이 아니고 실크플라워라고 해서 소재로 만든 조화, 보통 일반적으로는 조화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조화 장식하고 가을 느낌이 날 수 있게 솔방울, 그리고 목화, 따뜻한 느낌 나게 이렇게 리스, 원형 리스 만들어 볼 거예요. 리스라는 게 보통 축하할 때, 그리고 환영한다는 의미로도 사용을 하고요. 유럽에서는 문 앞에다가 큰 원형 리스를 만들어서 걸고 오시는 분들 환영한다는 의미로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둥근 원형을 꽃을 가득 담아서 머리에 쓸 수 있는 이렇게 화관으로도 사용을 했는데 그리스 시대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용병들에게 이렇게 꽃을 가득 담은 원형의 리스를 머리에 화관으로 씌워줬다고 해요. 지금 오늘은 제가 온 날은 굉장히 날이 포근한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비가 와서 낙엽이 금방 물드는 새도 모르게 다 져버렸죠. 비가 와서 다 떨어지고 그래서 많이 못 보셔서 좀 속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댁에서 보실 수 있게 단풍 든 조화, 실크플라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또 수업 중에 겨울에 관련된 크리스마스 소재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조화로 만들어서 그 크리스마스 장식 보기 전까지 예쁘게 보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자, 재료를 먼저 볼까요? 재료를 보면 이렇게 리스틀이 있어요. 곱슬 나무 가지를 엮어가지고 한번 쪄서 만든 리스틀이고요. 색을 좀 입혀서 초록색으로 푸릇푸릇하게 만든 리스틀이 있어요. 이렇게 원형의 틀에다가 오늘은 글루건으로 붙이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잠시만요. 제가 첫날 쇼핑백에 이렇게 뜨겁게 사용하는 핫글루라고 해서 글루건이라고 하죠. 글루건도 함께 동봉해 드렸고요. 오늘 받으신 봉투에 보시면 혹시 이렇게 글루건 심이 부족할까 봐 하나 함께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부족하시면 안에 있는 거 다 쓰시고 더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뜨거운 글루로 고정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 쇠 있는 부분에는 최대한 손이 닿지 않게 화상 입을 수 있어요.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거는 항상 붙일 때 조심조심해서 사용하기로 해요. 그리고 이렇게 봉투에 보시면 아마 어, 그 쇼핑 봉투에 소재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음, 샘플로 만든 것도 이렇게 솔방울 2개 있어요. 솔방울, 큰 솔방울이고, 해송이라고 해서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솔방울이라 단단하고 굉장히 탐스럽죠. 큼직큼직한 이런 솔방울. 요거는 제가, 이렇게 꽃 원예 자재 판매하는 곳에서 구매하긴 했는데요. 예전에 아이들하고 숲 체험하거나 숲놀이 할 때 이런 단단하고 예쁜 솔방울을 주워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주워서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시죠. 안쪽에 벌레나 세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뜨거운 소금물에 한번 삶았다가 바짝 말려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솔방울은 이용하기가 좋고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솔방울은? 솔방울 자체는 이 안쪽으로 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른 상태지만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가 오면 이 솔방울들이 씨앗을 보호하려고 다 닫혀요. 문이. 그렇기 때문에 물이 닿고 수분이 많은 공간에서는 좀 오므라들겠죠. 그래서 가습 효과에 굉장히 좋아요. 솔방울은 그런 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에 장식하기도 하지만 유리볼이나 아니면 접시에, 못 쓰는 접시에 솔방울 가져다가 올려두면 건조할 때는 물을 머금고 있는 거를 내뿜고 그리고 수분이 많을 때는 공기 중에 습도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 솔방울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방울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 너무 예쁘죠? 귀엽고 따뜻한 느낌이고, 폭신폭신해요. 이거는 목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목화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붙이시기 편하게 밑에 원래는 자라는 줄기,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철사로 감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는 요거를 끼워서 쓰거나 아니면 조금 잘라서 뜨거운 글루를 쏘아서 붙이는 용도로 활용을 할 거예요. 음, 지금 목화가 사이즈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이렇게 겉에 나와 있는 솜으로 되어 있는 이 목화 솜은 이렇게 손으로 톡톡톡톡 만지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예쁜 모양일 때 붙이셔야 하니까 한 곳에 잘 두시고 또 지금은 떨어질 것들이 없는데 먼지 같은 검은색이 잘 붙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는지 없는지 이따 붙이기 전에 한번 보고 만들게요. 음. 그리고 오늘 포인트가 되는 이렇게 단풍잎. 지금 줄기에 아마 단풍잎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풍잎이 한 8장 정도 달려있는 가지를 제가 보내드렸고, 이 줄기는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붙이지는 않을 거예요. 줄기를 잘라서 뜨거운 글루를 묻혀서 붙일 거라서요. 우선은 가지에서는 다 이렇게 저처럼 떼어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개 정도 개수가 되고, 이 4개도 각각 나누어서 8개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잎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죠. 그래서 줄기를 나누어서 쓸 단풍이에요. 우리 지금 도로가에 보니까 단풍이 거의 떨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 은행잎이나 이런 것들은 달려있기는 한데 단풍이 왜 붉은색일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단풍도 그렇고 다른 나무들도 여름에 나무의 뿌리와 잎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많은 활동을 하는데요. 이 잎에는 엽록소라는 초록색 요소가 있는데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빛, 그리고 뿌리에서 끌어올리는 물을 가지고 양분을 만들어서 나무에 전달을 해서 키도 크고 뿌리도 커지게 성장을 하는데요. 양분으로 쓰고 겨울이 되고 차가워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그 엽록소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죠. 그래서 나뭇잎을 떨구기 위해서 엽록소가 다 파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을 띠는 엽록소가 없어지고 기존의 나무에 나뭇잎에 있던 색소들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 색소들은 붉은색이 될 수도 있고 노란색, 주황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엽록소, 초록색이 파괴되고 이렇게 색소들이 보여져서 단풍 든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붉은색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나무라도 색이 다른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지역은 환경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습도, 공기, 온도 차이로 더 붉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색이 발현되기 때문에 예쁘게 감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붉은색이 많은 단풍잎이고요. 요거는 유칼립투스라는 잎을 만든 조화예요. 제가 이렇게 2줄씩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줄에 한 가지에 이렇게 잔 가지가 4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각각 다 나누어서 쓸 거예요. 그래서 가위가 필요하겠죠. 꽃가위로 잘라서 나누어 쓸 거 이렇게 8개가 되어 있어요. 가지 다. 음. 그리고 요거는 별꽃 모양 조화인데요. 이 별꽃 모양 조화는 똑똑 뗄 수 있어요. 2가지 색인데요. 노란색 그리고 오렌지색, 주황색 이렇게 2종류인데 잎 모양도 있고 이렇게 열매가 달린 조화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붙이지 않고요. 각각 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 뾰족한 부분에서 제가 지금 떼어볼까요? 그러면 열매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잎이 달린 것들도 있어요. 자, 이거 다 나누어서 쓸 거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똑똑 뗐어요. 위에서 잡아당기면 열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연결된 부분에서 똑똑 떼면 다 이렇게 떼진답니다. 그래서 열매는 주황색 열매랑 이렇게 노란색 열매를 각각 나누어서 떼어주시면 이따 붙이실 때 아마 편할 거예요. 자, 열매 노란색 종류. 저 보세요. 이렇게
위에 열매 있는 부분에 힘을 줬더니 열매가 똑 하고 떨어졌죠? 이렇게 하면 예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얘는 끼울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끝에 있는 부분에 혹시 저처럼 실수로 힘을 너무 세게 줘서 열매가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여기 제일 끝에 끼우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또 열매 아랫부분에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시 끼우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대로 되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잡고 천천히 빼줄게요. 그래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죠. 음, 지금 제가 이렇게 재료를 설명드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저는 글루건 이거를 콘센트에 연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부분은 손하고 조금 멀게 두시면 돼요. 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써봤네요, 막근. 갈란드 만들 때도 막근으로 묶었죠. 막근이 튼튼하고 자연 소재의 느낌이 나서 막근을 많이 활용을 해요. 아주 단단하거든요. 그리고 색도 오늘 가을색에 어울려요. 그래서 리스트에다가 먼저 이 끈을 연결을 할 텐데요. 리스트리 아무래도 자연물로 만들기 때문에 완전히 동그랗지, 거의 동그랗지만 완전히 동그랗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면서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끈을 매줄 때 가장 예뻐 보이는 부분, 어느 쪽을 위로 향하게 할까? 어느 쪽에 꽃을 붙일까? 생각을 하셔서 끈을 매시면 되는데요. 저는 동그라미이기는 하지만 양쪽으로 좀 통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라고 하면 가로 길이가 약간 더 넓어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끈을 달 거예요. 끈을 그냥 묶으셔도 되기는 하지만 끈 지금 막끈 드린 거를 두 개를 이렇게 붙잡고 내가 묶을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요. 고리가 생기죠. 고리 생긴 부분에다가 그냥 두 줄 있는 거를 쏙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다시 한번 막끈에 두 개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링 안에다 그냥 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고리가 생기죠. 끊어지지 않은 부분에. 그러면 두 줄을 넣어서 그대로 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러면 지금 작품을 만드실 때도 앞뒷면에서 이렇게 갈라진 부분보다는 뒤에 두 줄이 나란히 있는 부분이 더 예쁘겠죠? 그래서 여기가 앞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화를 실크 플라워를 붙여주시면 돼요. 오늘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면요. 원래 이 원형의 리스는 시작과 끝이 없는 원형이기 때문에 소재를 다 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예를 들면 시계 방향으로 잎이 다 보이게 1시, 2시, 3시, 4시 방향으로 보일 수 있게 한 방향으로 꽃을 꽂아주거나 붙여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면요. 저 이렇게 보시면 끈 달린 쪽에서 다 끈 쪽으로 열매들이 방향이 향했죠? 요거는 한 방향으로 만들지 않고요. 오늘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형 리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데 오늘은 아래쪽부터 꽃에 붙여나가면서 위에 쪽이 이렇게 양팔 벌리듯 감싸는 느낌? 그렇게 만들 거라서 방향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을 나눴을 때 골고루 이렇게 소재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위쪽으로 그 줄기의 끝부분이 향하되 안쪽으로 모여요. 리스가 원형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모이게 통통하게 만들어줘야 리스가 예뻐요. 배경이 조금 지저분해서 형태가 잘 보이실지 제가 조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목화 약간 대칭으로 비슷한 위치에 왔고요. 이렇게 솔방울도 마찬가지예요. 마주 보고 있어요. 마주 보고 있으면 좀 안정적인 디자인이 돼요.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잎으로 한번 아웃라인 큰 형태를 만들어 볼 텐데 그 잎을 사용할 때 두 가지 중에서 유칼립투스로 라인을 만드는 게 제일 예뻐요. 그러니까 가장 큰 형태를 만들기에는 이렇게 끝이 뾰족하고 길이감이 있는 소재로 시작을 하거든요. 꽃꽂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유칼립투스 얼만큼 잘라야 하나요? 생각하실 텐데 10cm 정도 자르시면 되고 가위의 길이의 반 정도로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길이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위로 한번 잘라볼게요. 잎을 위로 조금 올렸어요. 올리고 가위로 똑딱. 근데 이게 조금 힘이 필요하네요. 원래 이거 그 와이어를 자르는 가위가 따로 있긴 한데 무게도 있고 좀 무기 같아가지고 가위로 보통 자르는데요. 이렇게 똑딱해서 잘 안 잘린다고 하면 다른 부분을 한번 잘라보세요. 그래서 가위의 반 정도면 한 12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길이로 한번 똑딱똑딱 해서 자르면 총 8개의 유칼립투스 줄기가 나오겠죠. 음. 자, 하나씩 잘라야 더 잘 잘라질 거예요. 저 지금 욕심 부렸어요. 막 2개씩 자르니까 잘 안 잘려요. 하나씩, 손이 조금 힘이 없으시다고 하면 주변에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끝에 유칼립투스 잎도 방향이 다 있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거, 바깥쪽으로 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안쪽으로 향하게 동그랗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유칼립투스 붙일 때도 그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조금 이렇게 눕혀놓고 저는 거꾸로 방향이기는 한데 한번 볼게요. 우선 위치를 조금 어떻게 하시냐면 끝부분 먼저 시작할게요. 제일 끝부분, 그러니까 끈 달린 쪽으로 얼굴 방향이 보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꽂아볼까요? 글루를 하기 전에 약간 잎을 한번 고정을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어떤 형태가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위에 양쪽으로 팔 벌린 것처럼 요거 지금 위치 좋고 너무 예뻐. 그러면 그 위치에서 끝에 부분에다가만 살짝 글루 손 조심하세요. 손에서 좀 먼 쪽에다가 글루 묻혀서요. 딱 끼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쪽 지금 보시는 부분에서 왼쪽 먼저 고정했어요. 그리고 요건 아직 고정을 안 해서 헐렁헐렁하죠? 그래서 지금 이 줄기도 안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빠진다면 다시 끼워서 끝부분에만 글루를 네, 살살살 묻도록 너무 꽉 짜지 않아도 돼요. 꽉 짜면 아마 쭉 나와서 지저분한 선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사이에다가 쏙 끼웠어요. 대신 뒤쪽으로 줄기가 나오지 않아요. 가운데 부분 이렇게 해서 2개를 먼저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5cm 정도 바로 밑에 지금 2개 붙인 곳에서 3cm에서 5cm 정도 아래쪽 4분의 1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3시, 9시 방향이 되겠죠? 3시, 9시 방향에다가 하나씩 또 유칼립투스를 끼워 넣어서 붙여볼게요. 이렇게. 이번에는 안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살짝 원형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에다가 유칼립투스만 잘 붙여도 형태가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다른 거 이제 작업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유칼립투스 3시, 9시 방향에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 잎끝이 어디를 갔는지 확인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둥근 원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끝부분이 어떻게 오는지 방향이 다 다르죠? 나머지 이제 또 3시 방향에도 글루를 살살 붙을 정도로만 조금 짜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 넣을 거예요. 고정이 될 수 있게끔 끼워 넣었어요. 이렇게 4개만 했는데도 양쪽에 반 정도가 다 가려졌죠? 그래서 나머지를 가지고 또, 네, 붙여볼게요. 지금 붙인 곳에서 또 한 3cm 정도 떨어져서,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제가 붙이지 않고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끼워질 거고, 또 이렇게 붙여질 거고, 또 한쪽도 이렇게 붙여질 거예요.
그래서 다 중복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한 방향을 다 위쪽을 볼 수 있도록 잎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4개는 붙였고 제가 끼워놓은 자리에다가 글루만 칠해서 한번 또 붙여볼게요. 한 3cm, 5cm 아래에다가 줄기에 글루 묻혀서 이렇게 안에다가 쏙 넣으면 아주 잘 붙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그러니까 리스가 원형이지만 양쪽에 마주보고 있는 부분이 대칭이 되도록 붙여준다고 생각하고 붙이시면 아마 빈 공간 없이 잘 붙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칼립투스 밑에 글루건 했고 중간중간에 잎을 움직여서 비어있는 공간도 채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잎은 내가 보기에 예쁜 부분으로 좀 옮겨가지고 꽉 채울 수 있게, 꽉 차 보이게 리스트리 너무 많이 보이면 예쁘지 않아서요. 이렇게 옮기면서 쓸 수 있어요. 줄기는 위아래로. 왜 그러냐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으면 가운데 빈 줄기가 예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식물 자랄 때도 줄기만 삐죽하게 나오는 걸 옷자란다고 하잖아요. 옷자라는 거는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아니지만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잎을 정리를 해서 간격이 일정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고정하면 뗄 수가 없으니까 잎을 지금 붙이기 전에 한번 손으로 만져서 형태를 만들고 이렇게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자, 하나로 글루로 살살살 글루 너무 꽉 누르지 마시고 살살살 눌러서 자, 여기 사이에 끼우듯이 붙였어요. 짜잔 이렇게 8개를 다 사용했더니 원형 틀 안에 다 붙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런 잎들이 아래로 너무 처지거나 하면 예쁘지 않기 때문에 돌릴 수 있어요. 돌려가지고 완벽하게 원형이 될 수 있는 원형 리스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칼립투스 이용해서 8개 천천히 한번 붙여보실게요.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제일 위쪽에 바라보게 끈 묶은 방향 쪽으로 양쪽이 바라보게 붙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3cm, 5cm 내려간 지점 3시하고 9시 방향 시계로 치면 그 부분에다가 하나씩 또 연결하고 밑에 그렇게 해서 같은 간격을 두고 원형이 되도록 했고 끝에 유칼립투스 단풍 든 예쁜 잎이 한 곳을 향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끈 묶은 방향을 양쪽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단풍잎을 한번 붙여볼 텐데요. 단풍잎도 가지에서 다 떼주셨다면 이렇게 2개의 잎이 달린 모양이죠. 이 2개의 잎을 잘라줄 건데요. 지금 유칼립투스도 끝에 줄기 부분에 글루를 묻혔기 때문에 단풍도 단풍 끝에 줄기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한 3cm 정도 되게 줄기가 있어야 붙이기가 좋아요. 이거 줄기를 다 잘라버리면 평평한 면이 돼요. 면보다는 입체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끝에 줄기 부분을 3cm 정도 남기고 가위로 다 잘라줬어요. 요거는 유칼립투스보다 더 자르기가 쉽네요. 지금 연결된 거 하나 자르고요. 그리고 요것도 똑같이 3cm 남기고 끝에 둥근 부분은 잘 붙지 않기 때문에 밑에 줄기만 남기고 네, 다 잘라줬어요. 그래서 요것도 8개 만들게요. 아마 가운데에 가지 끼우는 구멍 있는 그 철사 부분만 떼어낸다고 생각하시면 센치가 맞을 거예요. 거의 3cm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씩 하나씩 자르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모아서 구멍 있는 그 가지 그 부분만 잘라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8장이 되었고 이제는 유칼립투스와 유칼립투스 사이에다가 단풍잎을 이제 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위쪽에는 조금 작은 단풍잎 사이즈가 조금 다르죠? 제일 큰 거는 아래쪽에다가 조금 붙여야 이렇게 들었을 때 좀 묵직한 무게감이 있어서 아랫부분에다가는 큰 거, 위에 부분에다가는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단풍잎을 붙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보니까 저는
이렇게 두 개가 단풍잎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위쪽에다가 우리 유칼립투스 처음에 붙였던 거보다 더 옆쪽에다가 이렇게 붙이기 전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끼워 넣기만 했어요. 이렇게 보이게 두 개를 먼저 붙여볼게요. 붙이는데 이렇게 일자로 바라보게 붙이는 거 아니죠, 우리가. 원형이기 때문에 유칼립투스 끝에 줄기 간 것처럼 약간 그걸 받쳐주는 느낌으로 원형의 리스 틀에 맞도록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일자 아니고 원형 틀에 붙게끔. 그래서 끝부분에 글루를 살짝 또 묻혀볼게요. 줄기를 잡고 하면 손 댈 수 있어요. 잎 부분을 손으로 잡으시고 줄기 부분에만 글루건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유칼립투스 뒤쪽으로 붙여줬어요. 자, 잘 끼워 넣어야 되죠. 잘 끼워서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 마주 보는 쪽에 글루로 저는 조금 더 짧게 잘라서 위에 글루를 조금 묻혀서요. 처음 유칼립투스 붙였던 안쪽으로 쏙 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단풍잎 붙였어요. 지금 천천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시면 중간에 중간중간 천천히 하시고자 하시면 조금 멈췄다가 하세요.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유칼립투스와 유칼립투스 사이에다가 다시 한번 또 끼워 넣을게요. 끼워 넣을 때는 또 조금 더 작은 거. 그러니까 완전히 큰 단풍잎이 있고 작은 거 중간 사이즈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잎과 잎 사이에다가 채워준다. 이렇게 빈 공간이 예쁘지 않으니까 리스트에다가 채워줘야지 하고 켜켜이 쌓이고 있죠, 지금 잎들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에도 마주보는 방향으로 글루를 살짝 묻혀서 잎과 잎 사이에 넣어줬어요. 붙일 때 너무 글루를 많이 묻혀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붙이는 것보다 위에 부분이 조금 올라오게 붙여야지 이렇게 통통해지겠죠? 리스가 약간 도넛처럼 동그란 두툼한 형태가 되는 게 더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붙였고 나머지 단풍잎 마찬가지예요. 근데 단풍잎이 또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줄기가 안쪽으로 휜 방향을 잘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왼쪽에다 붙이는 게 더 좋겠죠. 줄기의 방향을 보시고 잎을 선택해서 붙이시는 거예요. 꽃도 마찬가지고 이 조화도 제일 예쁜 부분 그리고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방향이 다 다르죠? 그 방향을 이용하셔가지고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초록색 잎 사이사이로 이렇게 단풍잎 끝에 뾰족한 잎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사이에 너무 쏙 넣지 않고 단풍잎이 붉은색이 잘 보여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사이사이에 채워줄게요. 사이사이 채우고 이제 두 장 남았어요. 저는 두 장. 제일 큰 잎이에요. 큰 잎 제일 아래쪽에 어느 아래쪽에 붙이냐? 유칼립투스 사이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하고 붉은색 단풍 든 잎들이 조화롭게 다 분산이 되어 있죠. 골고루 넣어져 있어요.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네, 천천히 따라오세요. 천천히 잎하고 잎 사이에 끼워 넣는다. 우리 상추에다가 깻잎 삶아죠? 그것처럼 유칼립투스 사이에다가 단풍잎 사이사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현이 이상했나요? 이렇게 해서 저는 단풍잎까지 완성을 했어요. 거의 원형이 됐죠. 거의 다 채워졌어요. 제일 밑에 저는 이 리스트리 보이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잎을 조금 돌릴 거예요. 살짝 돌려가지고 고정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글로 조금 붙여서 고정하는데 저는 이렇게 돌리니까 원형이 더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리기만 했어요. 붙이지 않고. 그랬더니 아까는 이렇게 일자로 나왔죠? 잎이 다.
그래서 밑에가 사진으로 볼 때도 카메라로 볼 때도 형태가 좀 이상했는데 잎을 조금 돌려서 음, 가로로 향하게 했더니 원형이 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큰 덩이 있는 목화솜 2개, 그리고 솔방울 이렇게 해서 붙일 거예요. 보통 큰 작품을 만들 때는요, 솔방울에다가 철사를 다 연결해가지고 길이 뿅뿅 튀어나오게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지금 리스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이 밑에 부분에다가 글로 칠해서 바로 붙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손 가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솔방울도 역시나 자연에서 자란 거기 때문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붙이시느냐? 보시면 내가 제일 예쁘게 돋보이고 싶은 부분,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다 붙이시되 큰 거는 조금 아래쪽. 음. 그리고 그 큰 거를 붙였다고 하면 그거에서 바로 마주 보이는 쪽에다가 작은 거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붙이는 자리를 고민을 해보실 때 리스트리 조금 잎하고 잎하고 사이가 뜨는 부분, 리스트리 보이는 부분에다가 솔방울을 붙여주면 더 좋겠죠? 저는 이 아래쪽 부분이 조금 비어 있어요.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쪽 아래쪽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큰 솔방울을 한번 붙여줄 거예요. 솔방울 밑에 부분에다가 글루를 적게 하면 무게가 있어서 떨어질 수 있어서 충분히 한 2바퀴 정도만 글루를 싸서 해줄 거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 제가 마음에 걸린다는 부분에다가 붙일 건데요. 이렇게 꼭 눌러서 한 10초 정도? 10초 정도만 붙잡고 있으면 잘 붙거든요. 그래서 글루가 잘 붙었는지 보고 여기 잎에다가 붙으면 조금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루를 조금 더 싸서 리스트레는 되도록이면 글루를 사용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밑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글루 뜨거운 게 밑으로 흘러내리면 손 댈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솔방울이나 잎에다가 글루를 묻혀서 붙이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안전하게 붙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큰 솔방울을 저는 달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 어디다가 단다고요? 마주보는 쪽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끼워 넣을 건데 저는 제일 첫 번째 이 부분에다가 해도 예쁠 것 같아서요. 한번 보세요. 지금 화면상으로도 위에 쪽 이 부분이 조금 비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붙여야 하니까 조금 눕혀놓고요. 위에 쪽 부분에다가 붙일게요. 저는 단풍 위쪽에다가 붙이려고 해요. 글루를 충분히 밑에 부분에다가 쏘아서 위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꼭 눌러서 한 10초 정도 있으면 잘 붙을 거예요. 잎과 또 잎 사이이기 때문에 글루만 충분하면 잎하고도 잘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10초 꼭 눌러주시면 잘 붙죠. 그리고 최대한 잎보다는 리스 틀에다가 붙이셔야 더 고정이 잘 돼요. 대신 리스 틀에는 글루를 직접 짜면 빈 공간으로 흘러나오니까요. 잘 솔방울에다가만 묻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방울 2개 완성 이렇게 붙였고 그 다음에 목화솜도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나눴다고 생각할 때 큰 솔방울 붙인 부분 반대쪽에는 큰 목화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큰 목화 마주보는 쪽에 작은 목화 넣으면 비율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잎을 붙일 때도 안쪽에 공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좀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리스의 황금 비율이 사실 있어요. 리스를 조화로 만들거나 생화로 만들 때 이 가운데 비어져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잘 만든 리스라고 할 수 있고 비율이 좋은 황금 비율의 리스다 할 수 있는데요. 뭐 비율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여기 도넛 통통한 부분보다 이 빈 공간이 2배, 1.6배에서 2배 정도 공간이 되면 우리가 걸었을 때 사람의 눈으로 비율이 좋은 리스,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비율이 되겠죠. 그게 황금 비율이고요. 안쪽을 잎으로 너무 막아서 답답하게 만들지는 근데 그 정도의 양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아마 지금 잘 공간을 만드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솔방울 큰 거 옆쪽으로 제가 목화를 할 건데 목화를 붙이기 전에 끝에 철사가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 잘 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철사를 조금 잘라줄 거예요. 조금 잘라서 1.5cm, 1cm 정도 남긴 상태에서 글루를 묻히고 꼽아야 더 잘 꼽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다 붙일까 먼저 고민을 하시고 입 아래쪽에 리스 틀에 고정이 될 수 있게끔 저는 붙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다가 글루를 한번 뾰족한 부분 아래쪽에 그러니까 꽃받침 단단한 발색으로 된 꽃받침 부분에다가 글루를 묻혀야 더 잘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에 끼워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꾹 눌렀어요. 꾹 누르고 이렇게 올라져 있는 잎들은 좀 밑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목화솜도 이렇게 톡톡톡 쳐가지고 동글동글한 모양이 더 예뻐 보이게. 솜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예쁘지 않잖아요? 목화솜이. 그래서 이렇게 붙였어요. 지금 제가 솔방울 붙일 때도 다 위로만 향하게 붙이지 않았어요. 방향이 있어요. 조금 왼쪽으로 갔다고 하면 얘는 또 조금 오른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다 위에만 보고, 입도 위에만 보고 있고, 솔방울, 목화솜도 다 위에만 보고 있으면 부자연스러워요. 이제 마지막, 이제 목화는 마주보고 있는 쪽에다가 붙여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밑에 철사가 너무 길면 붙이기 힘드니까요. 좀 잘라냈어요. 1cm, 1.5cm 정도 남기고 필요 없는 철사는 잘랐어요. 그리고 글로 묻히기 전에 한번 보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면 가장 예쁠까? 지금 목화를 2개 정도 사용하니까 저는 여기 빈 공간이 좀 있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붙이면 예쁠 것 같아요. 마주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붙일 곳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고기를 눈여겨봤다가 글루로 충분히 글루로 붙여줄게요. 여기 잎은 조금 치우고 목화가 더 잘 보이게 해준 다음에 잎은 밑으로 뾰족한 끝에 잎만 잘 보이도록 붙여주시면 돼요. 모든 잎들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형태가 됐어요. 지금 잘 붙였는데 보니까 원래 가로로 조금 통통한 리스였어요. 리스 틀 자체가. 그래서 위쪽에다가 포인트로 다른 것들을 좀 넣어주면서 동그란 모양이 더 잘 나타나게 저는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렇게 진한색 오렌지색 열매나 노란색 열매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개를 같이 모아서 붙이기도 하고요. 하나하나씩 줄기 끝에다가 붙이기도 해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는데, 제가 오전에 수업하면서, 다른 수업하면서 2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쓰세요 했더니, 이거는 선수나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모아서 잡고 끝부분에만 글루를 잘 붙이면 잘 들어가는데요. 어렵다 하시면 그냥 하나씩 하세요. 하나씩. 왜냐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좀 볼륨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제가 모아서 꽂으셔도 돼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에 열매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끈 방향 향하게 붙여볼게요. 저는 이 열매는 다 여러 군데 분산해도 예쁘지만 한 3군데 정도 정해서 포인트로 꽂아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에 비어져 있는 공간에 한 3개 정도를 모아서 이걸 그룹핑이라고 하는데요. 모아서 한번 꽂아 볼게요. 그래서 하나는 그대로 그냥 붙였고요. 그리고 2개는 제가 이렇게 잎에 연결해서 위에서 열매 잘 보이도록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3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죠? 요거를 그룹핑이라고 합니다. 꽃꽂이 할 때도 그렇고 중심에 이렇게 딱 잘 보이는 곳에 3포인트로 3군데만 정해서 꼽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려면 다 뭐 3개, 3개, 3개 이렇게 하기보다는 3개, 2개, 1개 아니면 뭐 5개, 3개, 1개 이렇게 홀수로 해서 모아가지고 붙이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위에다가 3개 했고요. 아랫부분이 조금 비어져 있어서
아랫부분을 연결하는 그 선을 만들 거예요. 끝에다가 글루 묻혀서 잎과 잎 사이에 이렇게 열매 달고요. 아래쪽에 지금 붙였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두 개를 넣었을 거예요. 저는 모아서 붙이려고요. 이렇게 해서 모아서 위쪽을 향하게 열매를 아래쪽에 두 개 지금 넣었고, 그리고 또 더 아래쪽에도 좀 비어있는 느낌이라 아래쪽에서도 잎을 살짝 들고 이렇게 붙여줬어요. 세 개 붙였고 세 개 붙였고요. 이제 나머지 두 개는 또 반대쪽에 안 들어간 쪽에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솔방울도 없고 목화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린잎이랑 유칼립투스랑 단풍잎만 보이는 그런 부분에다가 열매를 같이 넣어주면 이렇게 재밌어요. 재밌고 위 얼굴이 향하니까 또 볼륨감도 생기고요. 세 군데 이렇게 붙였고 어디 또 보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 반대쪽으로 보고 있어서 한번 이렇게 멀리서도 보세요. 어디가 부족한가.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는 이 아래쪽에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두 개 더 모아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솔방울 바로 옆으로 두 개를 같이 글루로 칠해서 한 번에 붙여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씩 붙이셔도 돼요.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꼼꼼하게 하세요. 꼼꼼하게 글루를 칠해야 나중에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글루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지만 너무 습하거나 하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정할 때 잘 고정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열매류까지 다 했어요. 나머지 재료가 열매에 붙어 있던 이렇게 초록 그린 잎 요것만 남았죠? 이걸로는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어느 부분을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지금 끈 쪽을 향해 가지고 다 바라볼 수 있게 소재를 다 분배를 했는데 요 끈 위쪽으로 나는 이 막근 보이는 게 싫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막근 부분을 가려주셔도 되고요. 들었을 때 원형이 좀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아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다가 이제 붙이시면 돼요. 글루를 아무리 깨끗이 사용한다고 해도 중간중간에 실처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면 그거는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린잎 나머지를 위쪽에 비어져 있는 공간에다가 붙여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씩 붙이지 않고요. 이렇게 두 개를 모아서 붙여볼게요. 모아서 붙일 때도 키가 똑같이 나란히 붙이기보다는 하나는 조금 길고 하나는 조금 짧게 해서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잎 부분하고 끝에 줄기 부분에다가 글루건을 묻혀서 사이사이에 잎과 잎 사이 붙여볼게요. 그리고 저 이쪽에 붙였어요. 왼쪽. 지금 보시는 쪽에서는 오른쪽. 그러면 위쪽에 또 리스 틀이 보이는 부분 지저분하니까 그 부분도 붙여가지고 마무리 마감 처리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열매 붙였던 쪽에다가 연결되게 같이 붙여줬어요. 위쪽에 보시면. 네. 그래서 마치 잎하고 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같이 나 있는 것처럼 붙였어요. 지금 잎이 조금 양이 많다고 하시면 빈 공간이 없어요 하셔도 그 열매 붙인 자리 그쪽에다가 같이 붙여주시면 예쁘거든요. 그래서 빈 공간이 없어도 열매 붙인 그 부분에 같이 두 개씩, 세 개씩 모아가지고 붙여볼게요. 저는 지금 세 군데에다가 열매를 붙였죠. 그래서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그린잎, 열매잎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 틀이 이제 안 보여도 잎과 잎 사이에다가 글루건을 묻혀서 이렇게 끼워 넣듯이 붙이시면 되고요. 처음에 떨어졌던 게 이렇게 계속 열매가 떨어진다 하시면 끝부분에다가 끼우는 부분에다가 글루를 살짝 묻히고 이 열매를 꼭 끼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떨어지지 않겠죠?
이게 한 번 떨어진 거는 약간 헐거워져서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글로 살짝 묻혀서 열매 얼굴 붙여주시면 돼요. 이제 2개 남았네요, 저는. 여기 막근에, 이 부분을 저는 가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막근 고정한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 그 부분에다가 딱 2개 남은 거 붙이면 깔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서도 붙이고, 바깥쪽에서도 붙였어요. 안쪽이라고 하면 잎을 붙인 그 원형에 아까 공간이 있어야 예쁘다는 부분,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다가 나머지까지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붙이는 재료는 다 사용을 했어요. 다 사용을 했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방향이 조금 틀어진 게 없는지, 그리고 유칼립투스 잎도 돌려가면서 조금 더 돋보이는 원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너무 나풀나풀돼서 고정하고 싶은 부분 지금 글로 녹였을 때 한 번씩 고정해서 완성하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린잎도 위치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없는 것들 손으로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고정하고 마지막에 막끈에다가 그린 잎 남은 거를 붙였기 때문에 끈도 단단히 고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서 멀리 보세요. 원형이 잘 되었는지, 잘 만들어졌는지, 빈 공간이 없는지. 네,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만든 리스 원형은 여기까지 할게요. 벽에 잘 걸어 두시고요. 이 조화는 물론 조화라 오래 보실 수는 있지만 창가에 통해 들어오는 강한 빛을 보고는 한 몇 달 후에도 색이 바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카 솜도 색이 누렇게 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창가에 두시되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다가 두시면 더 선명한 색으로 오래오래 두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지금 붙이시느라고 또 자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쁘게 보세요.